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현지 시각으로 30일 전문가들의 예상대로 6번째 테이퍼링 양적 완화 축소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는 연준이 미국 경제 전망을 낙관적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연준은 고용시장 부진에 대해 우려하며 초저금리를 상당 기간 유지하겠다고 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지난 2분기에 소비 증가 등에 힘입어 4%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상무부는 현지 시간으로 30일 2분기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 잠정치가 연율로 4%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시장 전문가들의 전망치인 3%를 훨씬 웃도는 것으로 지난해 3분기 이후 최고 상승률입니다. 미국의 이번 달 민간 고용이 예상보다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4개월 연속 20만 명을 넘어서면서 고용시장이 호조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민간 고용조사 업체인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은 7월 민간 고용이 21만 8천 명을 기록해 전월에 28만 1,000명보다 감소했다고 현지 시간으로 30일 발표했습니다. 다우존스 전문가 예상치인 23만 5천 명에도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현대자동차가 미국과 푸에르토리코에서 판매된 소나타 88만 3천 대를 리콜한다고 미 CNBC 방송이 현지 시간으로 30일 보도했습니다. 리콜 대상 차량은 2011년에서 2014년 모델로 이날부터 9월 말까지 차량 소유자들에게 리콜 사실이 개별 통보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의 김동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2분기 깜짝 성장과 연준의 제로금리가 상당 기간 유지될 것이라는 결정에도 불구하고 혼조세로 마감했는데요. 자세한 미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지수는 하락한 반면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는 상승했는데요. 다우지수 전날보다 0.19% 하락한 16,880선에서 마감됐고요. 나스닥 지수는 0.45% 상승한 4,462선에서 S&P 500 지수도 0.01% 상승한 1,970선에서 마감됐습니다. 이어서 유럽 증시 마감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는 기업 실적 저조에 하락 마감했는데요. 독일 지수 0.62% 하락한 9,593선에서 마감됐고요. 영국 지수도 0.5% 하락한 6,773선에서 프랑스 지수 역시 1.22%나 하락한 4,312선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글로벌 증시는 미국은 혼조세로 유럽은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증시 오늘은 또 어떤 흐름을 보일지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먼저 준비된 주요 코너들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네, 첫 시간 청순촌놈 샘플러스 신창원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증시타파 시간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 여러분. 청순촌놈 신창원입니다. 네, 오늘은 잠 좀 주무셨어요? 예, 아직 못 잤습니다. 네, 어저께 우리 증시는요, 코스피 지수가 2082선에서 마무리되면서 상승 마감했고, 또 코스닥 지수도 조금 매도세가 잦아드는 모습으로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미국은 혼조세로 마감했고, 유럽은 하락세로 마감을 했죠. 오늘 우리 코스닥 지수 조금 진정이 됐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예, 장 자체가 극단적으로 걷고 있습니다. 장 자체가 극단적으로 걷고 있는데요. 코스피 주가는 폭등, 코스닥은 폭락, 이렇게 이제 어느 장단에 뭐를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지금 시장 자체가 참 혼조스럽고, 또 글로벌 증시가 빠지는데도 우리나라 증시가 추가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장세를 좀 대응하기가 조금 불편하다, 이렇게 제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쎄요, 주가가 저도 많은 오랫동안 이 시장에 있어봤는데 참 너무 특이하고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월봉이 이 볼륨주 밴드를 이렇게 벗어났다. 월봉이 이제 볼륨주 밴드를
벗어나는 이런 부분도 참 특이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봉의 볼륨조 밴드도 이탈하는 부분, 이런 것도 굉장히 좀 특이한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간 뭐 이번 주는 이렇게 끝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 주, 다음 달 연속으로 시작되는데 한번 새롭게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의 상승은 뭐 참 좀 가장 이제 의아한 거는 글로벌 증시의 하락, 글로벌 증시에 이제 하락이 있는데 우리나라 하락 또는 혼전돼 우리나라 증시가 급등했다는 이런 부분, 거기다 급등도 소수 몇몇 종목이 급등했던 부분. 어쨌든 뭐 주가는 급등했습니다. 급등했고요. 예상외로 너무 강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저는 2010에서 2020 혹시 뭐 우량주를 2010에서 2020에서 팔아는 분은 어쩔 수 없지만 뭐 아직까지도 저는 지금 이 자리 주가적으로 3일 상승했는 부분은 조금 의아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일단 뭐 외부 개입이 있었지만 주가는 상승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목균형표로 한번 볼 것 같으면요, 주가 자체는 뭐 굉장히 뭐 그 이유 없었죠. 일단 계기 매매 붉은 구름에서는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했다. 이 부분이 이제 가장 문제다 이렇게 보는데, 이제 오늘이 과연 신고가를 갱신할 것인지 말할 것인지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신고가를 만약에 2093포인트 신고가 아니면 주가가 오늘은 잉태행으로 끝날 것인지 이렇게 보는데, 일단 제가 볼 때는 오늘 한 6, 7포인트 정도 하락할 걸로 저는 생각하는데, 요즘에 뭐 하락해도 땡기면 땡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조용하게 한번 지켜보는 그런 장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요즘에는 그래요. 뭐 어느 지표, 어느 데이터,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해야 될지 모를 정도입니다. 수급요. 뭐 수급을 보락하는 분도 이제 수급을 보자 싶어도 기관이 코덱스 레버리지 외에는 뭐 크게 사는 게 없고요. 또 외국인들도 현대차 한두 종목 빼놓고는 크게 사는 게 없습니다. 뭐 수급이 좋다고 뜨는 분들이 있는데 수급이 어느 부분이 그 수급이 어느 수급인지 좀 알고 싶고요. 저는 솔직히 수급이 좋아서 주식 뜬다 그렇지 않거든요. 또 파는 것도 꾸준하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급이 과연 어느 수급인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보면 어느 수급인지. 근데 단 확실한 거는 최근에 비차익 순매수가 집중적으로 샀다는 부분, 비차익 순매수가 집중적으로 샀다는 부분, 이 부분은 고의성이 조금 많이 있는 그런 주가의 상승이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상관없이 일반 차익 순매수로 모든 주가를 사 올리면은 그렇지만 모든 그 컴퓨터의 매수가 아니고 비차익 순매수, 인위적으로 소수 몇몇 종목을 끌어올리는 그런 부분이 조금 특이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은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오늘 뭐 저도 아침 국수세부터 올라보니까 최근에 동남아시아 아랍계 자금이 들어와서 갔다고 아직 들어왔다고는 그런 거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뭐 확인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뭐 조금 워낙 그 호가 공백이 있었죠. 호가 공백이 있었고, 또 이번 주가의 시작이 여러분 아다시피 고가주인 롯데그룹이라든지 태평양그룹에서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런 주식으로 인하여 호전적으로 조금 땡긴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 지금 참 특이한 건 이번에는 주가가 보통 신고가 나면 삼성전자가 신고가 난 후에 이제 신고가 나는 그런 경향인데, 삼성전자를 배제하고 또 네이버를 떨어뜨리면서 좀 상승시킨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과연 이렇게 뭐 8%, 7% 이렇게 장대 양봉 날 만큼의 이제 호재를 갖고 있느냐, 이걸 한번 볼 때 저는 아니거든요. 호재를 저는 안 갖고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포스코나 현대모비스나 신한지주나 또 현대차나 삼성생명이나 기아차나 또 한국전력이나 또 네이버나 삼성전자나 보실 때 호재보다는 분명히 악재가 많습니다. 물론 뭐 악재가 장이 뜰 때는 없어지는 그런 분면도 있었지만, 제가 볼 때는 악재가 분명히 많은 주식인데 주가 자체가 뜨는 부분, 이런 부분이 좀 특이하다 이렇게. 뭐 우리 한국 또 풀이하면 또 뭐 한국 주식이 글로벌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저평가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만, 글쎄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뭐 어쨌든 간 저 시황이 이번에는 틀렸습니다. 틀렸는 부분에 인정하고요. 그렇지만 저는 정석으로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1%, 2% 뭐 큰 확률이요. 제가 그래서 1년에 제가 이제 보통 시황하면 제가 통계를 냅니다. 통계 내면 제가 보통 보면 한 80, 한 5% 이상은 제가 시황이
하루 이틀 차이로 거의 맞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15%를 손을 들어야 될 것이냐, 아니면 85%를 봐야 되느냐 볼 때 저는 85%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저는 항상 제가 이야기하는 거 있죠. 그물망 차드 이탈은 분명히 오버슈팅이다. 이거는 저는 항상 지키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제가 지금 뭐 주가 자체가 20포인트에서 주가가 떠가지고 70포인트가 떴다, 60포인트가 더 떴다, 70포인트가 더 떴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이렇게 볼 때 저는 분명히 오버슈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 오늘 주가 자체가 이제 1볼륨저 밴드죠. 1볼륨저 밴드 안으로 일단은 들어올 겁니다. 1볼륨저 밴드 안으로 이제 들어오는데 볼륨저 밴드 자체가 이제 항시 이제 우리가 볼 때 워낙 세게 이제 올라갔죠. 세게 올라갔는데 세게 올라갔더라도 볼륨저 밴드 지수가 오늘 한번 지켜봐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오늘은 조금 밀리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뭐 워낙 글로벌 증시 아침에 밀렸다가 워낙 땡기기 때문에 뭐 그 땡기는 사람이 마음이겠지만 일단 제가 볼 때는 뭐 다 끝나지 않았나, 뭐 그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신고가 갱신이냐 아니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지에서 항시 최꼭지에서 5% 빠졌을 때, 5% 빠졌을 때 이제 50p입니다. 지금 자리에서 50p인데 50p까지는 안 가더라도 저는 한 2.5p.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오늘 1970포인트가 만약에 하방 이탈한다면 주가는 단기적으로 이 자리가 꼭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쎄요, 뭐 주식이 아직까지 일목균형표의 그 구름대가 살아있기 때문에 주식이 꺾였다고는 절대 볼 수 없습니다. 사실 이번에 속임수가 좀 있었죠. 원래 구름 일목균형표 자리가 사실 이 자리에서 변곡 자리가 나와야 되는 자리인데 변곡 자리를 틀어가지고 당기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이야기했지만 후행 스팬이 견들차 돼서 멀리 떨어질 때는 주가가 급락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급락은 절대 안 나오니까 글쎄요, 뭐 1등 마인드, 1등 주식을 사는 데는 저는 뭐 누차 물리더라도 1등 주식이라고 했지만 그렇지만 제가 볼 때 지금 자리는 저는 분명히 돈을 많이 먹기보다는 물론 뭐 주가 하루에 4% 5% 땡기는 데는 어쩔 수 없습니다. 먹기보다는 저는 오늘 조금 조심을 저는 누차 그렇습니다. 신고가 갱신 이후에 호재성이 없는 주가 이런 주가들은 조심하는 게 좋다. 이렇게 정석적으로 저는 룰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이 연일이죠. 어제도 굉장히 아팠는데요. 코스닥 주식이 단기간에 이렇게 떨어지기는 참 처음입니다. 단기간에 이렇게 떨어져 저도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랐는데 정확히 30p를 떨어뜨렸습니다. 30p 딱 일주일 만에 30p를 떨어뜨렸는데요. 이게 굉장히 큰 거죠. 팔로 한 24%. 그리고 코스닥은 그 신용 거의 어제 이제 투매가 나오는 것 같아. 신용 매매들이 거의 투매가 나왔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용물들이 코스닥 갖고 있는 신용물 이번에 뭐 많이 느꼈을 겁니다. 저는 좀 일찍 받았지만 역시 1등주 고가 상위 종목 등의 1등주들을 사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 부분에 의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주식을 새로 시작하면 그래도 이제 1등주 역시 물려가지고 오래 있더라도 본전할 수 있고 또 언제쯤 먹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분 종목들을 사야 된다. 또 이번에 또 느낀 거는 뭐 경기에 어제 물론 뭐 조선주의 실적이 나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일단 뭐 실적에 비해서보다는 주가 자체의 상징성 1등 주식을 사야 되는 그런 부분이 여러분들도 꽤 많이 느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그런 부분을 좀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제가 좀 용하거나 뭐 어떤 걸 탓하더라도 그런 거 있으면 방송국이나 뭐 한국일보 그룹에서로 전화하지 마시고 저저때 직접 전화하세요. 뭐 저저때 유감 있는 분들은 저저때 직접 전화라 서울경제로 전화하면서 전화번호를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부디 뒤돌아서 우리 PD님들 괴롭히지 마시고 저저때 직접 전화하세요. 왜 떳떳하게 전화를 못합니까? 떳떳하게 저에게 전화를 주시면 저하고 의의 있으면 그 부분을 분명히 저를 전화 주세요. 왜 엉뚱한 사람을 잡습니까? 저한테 전화하실 분들은 전화를 꼭 해라 하는 짓이 꼭 야합하는 짓거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주가는 뭐 계속 상승 트렌드인데 중요한 거는 주피벗이나 월 볼륨저 밴드 이탈이다. 글쎄요, 월 볼륨저 밴드 이탈하는 경우는 진짜 없거든요. 저도 이제 많은 날을 봤는데 월 볼륨저 밴드가 종가에 이탈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이번에 이탈했어요.
이탈했는데 뭐 주볼륨저 밴드는 한 4, 5개월마다 한 번씩 이탈합니다. 이탈하는데 월볼륨저 밴드는 이탈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이번에 이탈했어요. 그만큼 지금 주가는 글쎄요 뭐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조금 의외성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뭐 지금 주가는 분명히 의외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의외는 오래가지 못하더라 이거죠. 의외는 절대 오래가지 못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의외성을 가진 주가는 절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게 제 지론이고 뭐든지 뭐 저도 그렇습니다. 작전주가 상승하더라도 떨어질 때 폭락하듯이 어떠한 그 재료가 동반되지 않고 주가의 상승은 절대 안 된다. 과연 뭐 지금 경기 호전 과연 될 걸로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화의 강세를 숨기고 아무리 그래도 하늘을 한다. 원화가 강세된다는 것은 우리나라 수출이 어렵다는 그런 증거거든요. 특히 이제 어제 조선주가 첫 스타트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조선주의 그 하락, 특히 이제 뭐 어제 현대중공업이 1조에 적자인데 자동차 주식들이 물론 뭐 원화 강세, 자동차 주식들이 워낙 우리 국내에서 많이 수익을 많이 남기죠. 생산성 제일 낮은 우리나라의 현대자동차가 수익이 그래 많이 나는 거 보면 우리 국민을 상대로 가장 비싸게 팔아먹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물론 그렇습니다만은 원화의 강세는 굉장히 데미지가 큰 그런 부분으로 앞으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 예를 들어서 원화 강세가 있었는데 주가가 이렇게 신고가 저도 처음 봤어요. 솔직히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세는 좀 뭔가 앞뒤가 안 맞다. 근데 이 앞뒤 안 맞는 퍼즐이 언젠가는 나중 끝부분에서 퍼즐을 종이를 오리든지 아니면 그 퍼즐을 자르든지 퍼즐을 원상복귀되는 게 퍼즐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자르면 퍼즐이 이쁘지 않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부분을 조금 깊이 상념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과연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까운 요즘 단골 식당을 한번 가보십시오. 과연 경기가 과연 확 좋아질 것이냐. 글쎄요, 뭐 경기 좋아지면 저도 좋습니다. 좋은데 그렇지 않을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본 경기를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 경기가 아베노믹스로 주가를 돈을 엄청 풀어가지고 했습니다. 풀어 했는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았거든요. 주가의 상승 이후에 아베노믹스 지금 이 주봉인데 월봉을 한번 볼 것 같으면 절대 자, 전화 연결이 고르지 못한 것 같은데요.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청송촌놈 샘플러스 신창원 전문위원과 함께한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의 상한가 예상 종목을 알아보는 시간 슈퍼게임 이드코의 상한가 팩토리 시간입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전일 코스피 지수는요, 장중 2093포인트까지 뛰어올라 2100시대에 대한 기대감을 키워줬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은 올 들어 가장 많은 금액인 6239억 원어치의 주식을 순매수했는데요. 이 같은 거침없는 바이코리아가 계속될지 궁금하고요. 현재 시장을 진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말씀드렸던 경기 민감주들로의 상승이 나오면서 지수 2090포인트까지 상승하는 모습들이 좀 나왔었죠. 외국인들의 현물 매수세가 6천억 원이 넘게 들어오면서 강력한 그런 상승이 좀 나왔는데, 일단은 어제도 좀 말씀드렸지만은 현재 구간 자체가 월봉상 지금 박스권 상단 구간을 돌파해주는 그런 전형적인 패턴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조금은 고점을 논할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이
어제 같은 경우에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이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세가 그제 같은 경우에 한 6천억 원 넘게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 좀 있었지만은 어제는 지수가 연중 최고치의 박스권 강력한 돌파에도 불구하고 400억 원 넘게 넘는 그런 선물 매수세가 조금 약한 모습의 매수세가 좀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세가 감소하는지 여부,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 윗꼬리가 되겠죠. 2093포인트의 돌파 여부 체크하면서 시장을 대응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수는 2093포인트인데 내 종목은 플러스가 나는 종목들은 드문 상황이죠. 아무래도 현재 외국인들의 순환매가 빠르게 나오면서 골고루 상승시키는 것이 그 주된 어떤 요인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중요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죠. 과거 일본이 이제 아메로믹스로 이제 주가가 급등했던 뉴스를 보신 그런 기억들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이때가 이제 작년 겨울이었는데, 자, 현재 이제 이때가 작년 가을 11월부터 12월 때까지 작년 가을부터 겨울 때까지였는데, 이때 일본 증시가 아베노믹스 효과로 인해서 니케이 지수가 겨울까지 대략 한 20% 정도 넘게 급등하는 모습들에 나와주는 그런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경제 정책에 대한 효과로 인해서 지수가 상승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일본과 마찬가지로 글쎄요 단발성으로 끝날 확률은 상당히 좀 적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3년 동안의 박스권에 돌파하는 돌파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의미심장한 그런 어떤 일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제가 지속적으로 좀 말씀드렸지만은 상방이다. 다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짚어야 될 문제는 뭐냐면은 미국의 양적 완화가 9월에서 10월 달 정도에 미국의 양적 완화가 9월 달에서 10월 달 정도에 종료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이번 상승 후의 조정은 어느 정도 받아야 되는 필수적으로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다만 이제 그 조정의 요인이 미국의 양적 완화가 종료되는 시점이라고 이제 종료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좀 참고를 하시고 순리대로 대응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지수 상승은 남의 이야기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코스닥을 많이 홀딩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저 같은 경우에도 코스닥 저 같은 경우에도 7월 초까지만 해도 제 계좌 수익만 5월부터 홀딩한 종목들, EGF를 포함한 여러 가지 종목들 정리한 거 다 해서 조금은 많이 어느 정도 수익이 난 상황이었지만은 그 이후에 이제 중순부터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좀 컸었고 수익보다는 홀딩 쪽으로 무게가 실리게 되면서 본의 아니게 중기적인 포지션으로 들고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일단은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현재 지수와 내 종목과의 상황은 조금은 멀어진 그런 느끼게 된 하루였지 않았나 싶습니다. 해서 코스닥을 현재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아마 많은 분들이 좀 동감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중요한 게 이제 코스닥의 방향성이 되겠죠. 제가 이제 종목을 안 드린 지가 한 일주일 정도가 조금 넘어가는 것 같은데 일단 우리가 이번 주 월요일부터 코스닥을 한 방 맞으면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틀 동안의 급락이 나와주었던 코스닥이 어제 같은 경우에 아랫꼬리가 좀 나오면서 진정이 되는 모습. 이 시점부터는 그러니까 코스닥이 550포인트 부근까지는 조금은 빠르게 반등이 나와주면서 그동안에 하락했던 종목들도 조금은 진정이 되는 모습들이 좀 나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코스닥을 어제 말씀을 드릴 때 IT 부품주들 지금 계속적으로 코스닥에서 IT 부품주들 신저가를 기록하고 땅굴을 파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IT 부품주들 지속적으로 전반적인 IT 부품 섹터들은 이제는 바닥을 좀 닫아줘야 현재 좀 가뜩이나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경기 부양책에서 나온 부분들이 배당에 관련된 기업 활성화에 대한 부분들이 가뜩이나 좀 많은 상황에서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쪽으로 몰린 것이 사실이고 또한 실적이 안 좋을수록 배당률이 낮아지는 것도 당연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의 실적 턴어라운드 기업에 조금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현재 시점부터는 추가 하락 시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배당 매력도 있으면서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 위주로 우리가 찾아서 매수하는 것도 현명하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해서 어제 지수 상승에도 이제 우리 종목들은 조금은 비벼내는 모습이었죠. NC소프트도 그렇고 홈센터도 크게 지수보다는 내갈 길이 있다는 듯한 그런 포지션을 움직였던 하루였는데, 자, NC소프트가 특히 코스피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실적 우려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주가가 장중에 3% 넘게 하락이 좀 나아졌다가, 자, 지난주 목요일에 아랫꼬리, 이 아랫꼬리의 저점을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드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아랫꼬리의 저점이 15만 2천 원인데, 이 15만 2천 원을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탈하지 않고 바로 아랫꼬리로 들어올리면서 쌍바닥을 완성시키는 그런 패턴으로 나가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 NC소프트의 주포는 지수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을 털어내려고 하는 그런 심리적 게임에 지금 현재 어떤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소외감을 느끼면 느낄수록 개인들은 매도하고 싶은 욕구와 상승 구도로 들어왔을 때 너무 빠르게 매도할 수 있는, 우를 범할 수 있는 게임으로 현재 들어간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이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같은 경우에 이 쌍바닥을 기점, 그러니까 15만 2천 원을 기점으로 해서 주가 움직임을 상당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 관찰을 하면서 대응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홈센터 같은 경우에도 어제 장중에 한 2% 넘게 하락하는 모습이었죠. 지난번에 추천드린 이후에 큰 변동성이 지금 없는 상황인데, 현 주가는 크게 의미 없는 주가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어차피 저희 같은 경우에는 8월 달에 이슈를 보고 들어가고 추천을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모멘텀이 부각돼야 할 시기는 8월 달이라는 점 인지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종목을 좀 안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은 많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많은데 중요한 거는 지금 시점에서 완벽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끌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총알을 상당히 좀 아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이상했던 어제의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 선물 포지션, 그리고 코스닥의 반등 여부 지켜보면서 내 종목에 대한 실적까지 챙겨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타카 팩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드코멘토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계속 뵙겠습니다.